I would say definitely Elon runs his companies in extremely unique style. I like to say that he runs the biggest startups. So he likes very small, strong, highly technical teams. So that's number one. And then the other thing is that big companies usually it's really hard to get rid of low performers. And I think Elon is very friendly to by default getting rid of low performers. 안녕하세요. 테슬라의 자율주행 FSD가 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는 이것이 신의 한 수일까 아니면 자충수일까 여러 가지 논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머스크의 판단은 테슬라 차량 판매를 올리기 위한 판매 영업 전략은 전기차가 아니라 FSD라는 점이겠죠. 최근에 엄청난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는 머스크입니다. 테슬라 자율주행 AI가 인간보다 훨씬 더 운전을 잘할 것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죠.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FSD 여전히 스무스하지 않고 운전을 잘하는 것이 아니다, 안전하지 않다 비판하는 여론도 있는데요. 하지만 사용하는 영상들은 최신 영상이 아니라 올드 버전을 사용하면서 테슬라를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판한다는 것은 공매도를 잡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현재 많은 분들께서 FSD 없는 테슬라는 영원히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FSD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도대체 왜 머스크는 강력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고 왜 수많은 테슬라 강성 주주분들은 테슬라가 유일하게 자율주행을 완성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확신을 가지는 것일까요? 먼저 테슬라 FSD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이드라 넷과 점유 네트워크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유명한 엔드-투-엔드 방식의 딥러닝인데요. 먼저 예전에 테슬라 자율주행 방식을 본다라면요.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올바른 길을 찾기 위해서 서치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파란색 부분인데요. 이것이 점차 발달이 되면서 이 범위가 좁아들고 대응이 조금씩 빨라지는 것이겠죠. 하지만 여전히 모자르다, 대응이 느리다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은 조금씩 발전을 하게 되죠. 하이드라 넷을 통해서 차선과 물체를 인식하고요. 그 다음에 점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3D로 이해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이러한 작업이 이루어지면 조금 더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먼저 빅테크 기업들이 하는 자율주행 방식을 본다라면 엄청나게도 많은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센서를 통해서 인식을 먼저 하죠. 그리고 컴퓨터가 데이터 값을 입력합니다. 입력하고 아웃풋이 그대로 나오게 되는 것이 행동이죠. 즉 인풋이 늦게 들어가고 지시가 늦게 나올수록 차량의 대응 능력은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빠른 대처가 나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식을 한 뒤에 점유 네트워크를 통해서 3D로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판단을 내리고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 속에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아쉽다, 대응이 조금 더 빨라야 된다, 부드럽지 못하다, 특히나 일론 머스크는 스무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죠. 사람이 운전할 때 차가 오면 속도를 줄이죠. 그리고 이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인간은 인식하고 이렇게 해야겠다 판단을 내리고 이러한 과정이 한 번에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가 찾은 해답 역시나 인식과 계획과 판단이 한 번에 이루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딥러닝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결국 로보택시가 될 수 있는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테슬라만이 자율주행에 가깝게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일론 머스크가 정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엔드-투-엔드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지시를 내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쭉 해보니까 인식하고 데이터 값 입력하고 아웃풋 나오고 이러한 방식으로 한다라면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않는다. 운전이 굉장히 어색하게 된다. 돌발 사항이 나왔을 때 차가 괴상한 움직임을 보인다. 이러한 결론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선택한 방식이 수백만 개의 비디오를 AI가 학습을 하고요. 인간이 운전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imitating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모방한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기존 방식처럼 엄청난 센서가 인식하고 판단하고 이런 과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모든 것이 처리가 되는, 마치 인간이 물체를 보자마자 행동으로 바로 옮기는 것과 같이 사람과 똑같이 운전하도록 만드는 방식이 엔드-투-엔드 방식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물론 아직까지 이 방식이 100%다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보택시가 나온 것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많은 테슬라 주주분들께서는 테슬라가 가는 방식이
자율주행에 정말로 가까워졌다. AI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AI 기업으로서의 밸류에이션을 받기 시작한다면 주가는 크게 날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테슬라 차량을 사는 사람들이 FSD를 이용하고 더 많은 구매가 나온다라면 그동안 FSD의 발전 속도보다 앞으로의 발전 속도가 더욱더 빠르다라는 점이겠죠. 그리고 최근 머스크의 글을 살펴보시면 옵티머스 로봇을 생산하는 비용이 차량의 절반도 안 된다라고 합니다. 도대체 테슬라 사업에 있어서 옵티머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현재 빅테크 기업들 거의 전기차는 포기하고 있고요. AI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는 하드웨어 로봇으로 모든 기업들이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머스크 역시나 테슬라의 가치는 옵티머스라고 말하는 것이고 수많은 빅테크 기업들도 로봇으로 향하는 것이겠죠. 결국 전기차가 진화하면 로봇으로 되는 과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로봇도 스스로 움직이고 스스로 판단을 해야 되고 AI 플러스 하드웨어 여기가 돈이 몰려드는 최대 투자처가 되겠네요. 그리고 전기차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월가 애널리스트 분들께서는 AI 반도체 부분의 기업들을 주가 상승 조정하고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비아디가 테슬라 판매를 추월하고 있다. 비아디가 테슬라를 꺾었다 이런 뉴스들을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비아디의 판매량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작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매출이 계속 올라갔습니다. 매출이 올라갔다라는 것은 판매 대수가 올라갔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머스크가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가격 경쟁을 시켰는데요. 비아디 역시나 가격을 많이 떨어뜨린 상태죠. 그래서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판매 대수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4분기 때 수익성은 감소를 했습니다. 이것을 노린 것이 테슬라의 전략이었고요. YOY 기준으로 수익률은 상승했기 때문에 전기차 전환율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뜻이고 QOQ 기준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최근에는 테슬라 차량 인스타그램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자동차 웹사이트에서도 테슬라 차량 홍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전기차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가격대는 6만 달러가 넘어가면 확 줄어듭니다. 3만에서 4만 달러 여기에 굉장히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트럭 벤과 같이 큰 차보다는 세단 SUV 같은 승용차가 전기차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죠. 그리고 전기차 기업들 중에서 가장 신뢰성을 주고 있는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리고 이탈리아에서는 테슬라와 같이 트럭 생산한다라는 논의가 오고 가고 있죠. 그래서 테슬라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전환율이 점차 올라가면서 점점 지배적인 시장 포지셔닝을 가져갈 것이고요. 이제는 FSD를 통해서 테슬라 판매 대수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겠죠. 최근에 애플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랑 AI 협력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맺고 싶어서 맺은 협력이 아니라 규제 부분 때문에 맺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테슬라 FSD가 중국 진출하기 위해서 중국 기업들과 파트너십이 나올지 이 부분 역시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에는 170달러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우선 단기적인 움직임 4월 2일날 나올 것인데요. 바로 4월 2일 1분기 딜리버리 대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때 큰 변동성이 나올 것이고 테슬라 수출 대수가 예상보다 많게 나온다라면 주가 방어가 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라면 하방 압력이 나오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테슬라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크게 상승시키고 고 PER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은 AI 밸류에이션입니다. 현재 그룹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가능하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죠. FSD 12.31 버전도 캐나다에서 릴리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빅7 중에서 테슬라와 애플의 퍼포먼스가 안 좋은 편이고 구글마저 아마존 메타 엔비디아가 AI 테마를 타고 크게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와 애플이 주가를 올릴 수가 있는 수단은 그 어떠한 것도 아닌 AI 밸류에이션을 받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머스크가 꺼내든 카드는 FSD 자율주행 인공지능 운전 능력인데요.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강한 자신감, 확신에 찬 말투가 테슬라 주가 대상승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25달러 여기 사이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팔란티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20달러, 30달러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AI 섹터 중소형주 중에서 어떠한 기업이 1조 달러 클럽으로 입성을 할까,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AI 시대가 열린다라면 기존의 큰 기업이 아니라 중소형주 기업에서도 크게 올라가는 상황이 반드시 발생을 하겠죠. 오랜만에 한국 뉴스에서 팔란티어가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선점 수혜를 받을 것, AI 소프트웨어 플랫폼 팔란티어가 선점을 하면서 치고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현재 팔란티어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규 고객이 늘어나고 있고 AI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 추세는 멈추지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팔란티어는 매력적인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팔란티어가 라투아니아 정부랑 계약을 따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라투아니아 공공조달기관이랑 계약을 맺은 것 같습니다. 결국 팔란티어의 파운드리는 소규모지만 계속해서 뻗어나가고 있다. 많은 기업들, 많은 국가들에게 침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이죠. 특히나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팔란티어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헬스 이노베이션 네트워크에서는 AIP 부트캠프에 참가를 하고 있고, 결국 팔란티어의 대세 흐름은 막을 수가 없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디렉터가 글을 남기고 있습니다. 스페셜 땡큐라는 글을 남기면서 우리의 파트너 팔란티어를 언급하고 있죠. 결국 마소가 되었던 구글이 되었던 빅테크 기업들이 AI를 계속해서 이끌어 줄 수만 있다라면 팔란티어는 빅테크 기업들의 최대 수혜주가 될 중소형주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될 베스트 AI 주식 3개는 무엇이 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팔란티어, 마소, 오라클이라고 하는데요. 마소 같은 경우에는 오픈 AI와 아주르, 여기에 대한 평가가 높습니다. 하지만 마소가 치고 나가면 나갈수록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기업, 바로 팔란티어는 더욱더 매력적으로 보여질 수밖에 없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